인사부터 할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됐다. 다시. 다시 해드린 거였습니다. 아니요, 그냥이에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도 강사 일기 일주일 동안 시간이 훅 갔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꼭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세요, 선생님. 네. 가장 중요한 게 셀프 컨셉이라고 했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항상 첫 번째는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키워드에 따른 무엇을 준비한다? 이미지를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키워드는 뭐였죠? 선생님, 기억나요? 성장. 그래서 그때 잡은 이미지가 바로 요 화면이고,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빙산의 일각에서 드러나는 것. 그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30분 동안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컨텐츠 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훅 갔어요. 강의할 때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강의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강의하는 중간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체크업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before, while, after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S.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셀프 컨셉. 맞습니다. 셀프 컨셉하고 스틸입니다. 셀프 컨셉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틸이 조금 뭐지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해드렸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 스틸은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 나의 모든 아이디어는 내 것이 아니다. 어딘가 내가 가져온 것이다. 그걸 나는 스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그 카피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나란 사람의 나란 프레임을 통해서 완전히 내 거로 소화 흡수한 다음에 새롭게 창조를 하는 거죠. 재창조. 전에 없던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개념을 스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카피가 아니라 무엇이다? 스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중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2S. 첫 번째 셀프 컨셉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프 컨셉은 나를 안다는 건데, 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검사지를 보내드렸어요. 성격,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흥미, 가치관.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 주에는 성격 검사한 것만 보내드렸고, 다음 주 초까지 요 4가지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4가지의 어떤 페이퍼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어떤 성격이구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네. 뭘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데 호기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구나.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 4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근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닌 사람 문제가 뭐냐면, 성격은 저렇고, 나는 또 능력은 여기 있고, 또 흥미는 저기 있어요. 이게 다 따로국밥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무엇일까요? 성격? 네. 한 번 더 아닌가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능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흥미와 가치관 둘 중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시작. 가치관? 맞아요. 가치관이요. 그래서 4가지가 다 따로따로 논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을 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능력은 개발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흥미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팝송만 좋아했던 내가 갑자기 트로트를? 요즘 트로트 뭐 그런 식으로 바뀌고, 가치관도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안 바뀌는 건 무엇이다? 성격이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해요. 한번 준비되셨어요? 네. 네. 검사지를 보내드렸고, 네. 검사를 하셨고, 검사 페이퍼가 이제 한 장씩 왔을 거예요. 네, 왔는데, 네, 나는 과연 어느 유형인가 고민했을 텐데,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색깔로 일단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열정적인 뭐 이런 맞아요. 느낌?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세요? 화내요. 화네요. 네, 파란색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이고 약간 좀 찬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네. 약간 초록색 느낌은
뭔가 배려하는 느낌. 네,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되죠. 음. 그래서 창의적, 도전적, 이건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열렬하게, 빨간색 좀 열렬하게.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박나래 씨인 것 같아요. 아. 유쾌하고 상쾌하게 네. 관계, 그 박나래 모르는 연예인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네, 그 네.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음. 이수정 씨라고 그 교수님, 프로파일러. 아. 네, 대표적 인물이 이수정 교수님,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 정확하게 이런 분들은 화면에서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초야에 묻혀 계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분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교수님 이런 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 아. 친절하게 감성적이고 배려적인 분 이런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 이제 유형으로 나누면 리더형, 사교형, 네, 분석형, 끝으로 안정형 이렇게 될 수 있죠. 선생님은 무슨 형 나왔죠? 저 사교형이요. 네, 그래서 짠 하고 밝고 밝은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각 유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목표지향적이고 자신감도 있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일단 도전 못 먹어도 고 그런 식으로 실행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형이라고 한다? 리더형이죠. 아마 우리 나도 강사 일기 중에 많진 않아요. 몇 분들이 계세요. 리더형들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하고, 한번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우수성을 추구하는 직관력이 뛰어난 네. 조심성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분석형이라고 하죠. 잘못 네. 걸리면 큰일 죽죠. 나겠네요. 그들의 분석력은 때로는 두렵죠. 참고로 강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분들이 분석형일 수도 있어요. 분석이 약하신 분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실한, 느긋한, 대인관계가 원만한, 따뜻한, 누구일까요? 안정형. 안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신사임당형, 네, 엄마 같은 형, 그냥 흐뭇하게 웃는 형, 네, 네. 그다음에 끝으로 열정적인, 낙천적인, 상상력이 풍부, 대인관계 폭넓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사교형.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자, 리더형, 사교형, 분석형, 그 다음에 안정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장점만 볼 수는 없잖아요. 각 유형에 조금 아쉽지만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더형들은 참고로 굉장히 빠르게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까요? 좀 이렇게 잘 안 따라오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 답답한 인간들. 내가 몇 번을 말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조금만 더 분석하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너 왜 그래 무서워 이런 스타일. 즉 리더형과 가장 상극에 있는 유형은 안정형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리더고 아이가 안정형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야, 너 기왕 학교 다니는데 회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리더형들은 그런 어떤 명예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추구하는데, 안정형 아이들은 나서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엄마가 안정형이고 아이가 리더형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제발 회장은 1학기는 하지 말아줘. 이런 엄마는 거의 무슨 형이다? 안정형일 경우가 있고요. 안정형들의 가장 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화를 많이 참으세요. 화를 좀 분출하지 않고 안으로 속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쌓고 쌓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면 리더형 못지않은 아주 그냥 활화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로 안정형인 분들은 조금 약간 화를 조절하는 법, 또 리더형들도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센스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사교형과 이제 분석형 얘기를 할 텐데, 사교형들은 약간 팔랑귀예요. 그거 좋아? 저거 좋아? 그래서 자격증이 몇 개예요? 21개. 21개죠. 그나마 네. 다행인 게 선생님은 한 분야죠. 그렇죠. 근데 사교형 분들은 보통 이렇게 자격증이 수십 개예요. 근데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커피부터 뭐 옷 만들기,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언니 요즘 뭐해? 라고 물어보면 나 요즘 커피 배워. 그럼 좀 이따가 언니 그럼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 그럼 커피 가게 내는 거야? 그럼 아니 나 또 딴 거 배워. 이렇게 해서 관심사 호기심이 너무너무 폭이 넓어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단점이 깊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어떻다? 멀다. 네, 그런 게 조금 약간의 조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교형 엄마인 경우에는 뭐냐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공부를 가장 못할 수 있어요, 아이가.
왜냐면 엄마가 늘 팔랑이고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부는 안에서 어.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사교형이면 내 아이가 좀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조금은 자제하셔야 되죠. 어. 근데 오늘 또 어디 놀러 가신다며요. 네, 오늘 여행 네, 갑니다. 재밌게 놀다 오시고 공부는 또 공부하는 시간 따로 떼어놓으세요. 이제 분석형 들어갈게요. 분석형은 파란색처럼 정말 약간 그 차가운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표정이 없어요. 근데 요즘 그 잘 나가는 분들 보면은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난지 슬펐는지 뭐만 봐도 안다? 얼굴만 봐도 그렇죠. 안다. 다른 형들은 거의 나타나요. 약간 안정형은 늘 스마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근데 분석형은 늘 얼굴이 왜 저러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 분석형이 나왔다 하시는 분은 약간 의식하시면서 거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유형의 장점도 있지만 뭐가 있다? 약간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린 뭘 해야 된다 이제? 스틸. 예, 셀프 컨셉을 갖고 왔으면 이제 두 번째 스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제 걸 들었어요. 너무 재밌으시죠? 근데 하고 웃다가 또 일주일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화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강연을 가든 첫 꼭지에 혹은 중간중간에 이런 걸 넣는 거죠. 나는 네모난 사람이다.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팝송 틀면 안 되겠죠? 조용한 클래식 같은 거 하나 딱 띄워놓고 그 클래식 들으면서 이 안에다가 들어가는 어떤 멘트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 제가 우리 사전 연습 없이 바로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네모 안에 뭐가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저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사경하고 열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저는. 선생님은 분석적인 사람이다.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지금 바꿔볼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요즘 밀고 가는 컨셉이라서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제 반대로 제가 선생님을 좀 표현한다면, 스마일 정쌤은 따뜻한 사람이다. 저한테는 참 그래요. 필요한 사람, 필수적인 사람, 나한테 은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거는 바로 가서 애들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엄마가 보기에 너는 어떤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너는 어떤 삶을 생각하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요거 바로 이렇게 훔쳐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이거 완전 주관식은 그래서 뭐냐면 약간 뽑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확함부터 호기심 강한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네. 정확한, 조용한, 거절 못하는, 긍정적인, 성취지향적, 헌신적인, 근면한, 유쾌한, 모험을 즐기는, 신중한, 분석적인, 유머 있는, 겁이 많은, 조심성 있는, 세상 물정에 밝은, 융통성 있는, 상냥한, 우유부단한, 무서움을 모르는, 호기심 강한.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걸 화면에 띄워두고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 3가지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볼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첫 번째는 빈칸 주고 채워봐라. 네. 근데 아마 빈칸 주고 채우면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샘플을 주겠다 하면서 화면에 이걸 띄워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보통은 3개 정도 골라봐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써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 예를 들면 이 강의장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참석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몇 장을 나눠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5명을 만나세요. 5명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딱 보고, 어떤 단어가 어울려 하는 걸 써서 주세요. 그러면 나는 돌아다니면서 5명을 만나서 몇 장을 받는다? 5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첫 이미지잖아. 3초 만에 하는 것. 이거 정말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썼던 그 포스트잇과 네.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좀 성취 지향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만 보고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이거 지금 어디더라? 영등포 백화점에서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중에 선생님 그 수강생들이 저한테 준 단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절 보자마자 한 3초 만에 물론 그분들 앞에 제가 약간 오프닝하는 걸 듣긴 했지만 네. 선생님이 뭘 할까요? 상냥한? 상냥한? 유쾌한? 유쾌한? 아니야, 유쾌한은 처음 했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 네. 그러게요. 신중한.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 나를 오래 봤으니까 신중한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놀랬던 게 저보고 성취지향적? 긍정적인?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때 그 네네네네네. 분위기였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 한 페이지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닝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써도 되고, 성인 강의도 괜찮고, 아이들 수업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저 진짜 이거 꼭 쓸래요. 꼭 쓰세요. 네, 네. 쓰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 근데 네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요 차트 가지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8번 수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성격 검사를 1주차에 하고, 2주가 지나서 제가 무슨 피드백을 주려고, 검사지를 주려고 이제,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결석. 그래서 제가, 안 왔구나 하고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 3주차에 또 누구 왔니? 라고 했는데 걔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어머. 4주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도대체 얘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 학폭위가 열려서 지금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네, 자숙기간이라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8주 동안. 아이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줬던 그 성격 검사지를 제가 꼼꼼하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 아이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를 표현하는 단어에 다 동그라미에 그 중에 3가지만 골라. 그 다음에 마지막 딱 한 가지만 골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거 골랐냐면 무섬을 모르는. 어머. 맨 마지막 칸에 3번째에 있는 그 무섬을 모르는 애 동그라미에 별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1학년 지금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의 무섬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구나.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나는 무엇이 무서운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엄마인 나도 아이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만 보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간이 검사지 드립니다. 파일로, 한글 파일로 된 거 드릴 거고요. 샘플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문항이 60문항이에요. 네. 60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난 용기 있어 하면 체크업 해봐. 그 칸, 비어있는 하얀색 칸에다가, 그 다음에 2번째,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많죠? 그럼 이렇게 V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차분해요? 아니지. 지적이다? 오케이. 이렇게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지적이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해봐. 지적이다가 뭐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줄 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른들은 안 그렇겠죠? 이렇게 설명 하나하나를 체크업 하신 다음에 합계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디디디디디디 보이세요? 네, 이렇게 첫 줄,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합계를 띵띵띵 내면 내가 무슨 형인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사교형이지만 어떤 사람은 리더형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오늘 강연의 거의 끝이 오고 있어요. 네, 이제 2S. 우리 꼭 기억할 것.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셀프 컨셉. 오케이. 근데 2번째는 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셀프 컨셉에 관한 좀 자세한 얘기 드렸고, 제가 보여드린 걸 가지고 어떻게 스틸 해라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강의를 듣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셀프 컨셉을 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걸 내가 스틸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할 건가 그런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주세요, 선생님.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네.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캡처 받았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요 단어를 꼭, 이 문장을 꼭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요. 뭐냐면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장점을 보고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혹은 나한테 해줬던 그 따뜻함 잊지 말고 고마운 마음 잊지 말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제가 약간 이 네 가지 성격 유형 중에 원래 성격은 안정형이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먹고 자는 것만 해결이 되면 별로 불만이 없던 사람인데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분석형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잘하고 네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이 분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또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없던 사교형 어떤 능력까지 생겼고 또 혼자 일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리더형 기질도 이렇게 넣었는데 때로는 분석형이 이렇게 파고들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석형들은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95점 이건 점수도 아니에요. 기본이 100점이죠. A는 점수도 아니야. 뭐를 받아야 된다? A 플러스, A 뿔뿔뿔 정도는 받아야 만족하는 유형이라서 제가 좀 약간 남한테 좀 잘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서 올라서지 마라는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프 컨셉과 어떻게 스틸을 훔치는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흡족한 강의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진단지 간이 검사지는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 또 리크리에이트 되는지 나중에 좀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끝낼게요. 안녕.